자,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 갑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값 동일합니다. 같아요. 그러다가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팔거나 강제 경매로 날라가요. 처분돼서 날라가요. 토지만 팔았죠. 토지만 경매로 날라갔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A로 바뀌었지만 건물 안 날라갔죠. 동일하다가 A 값으로 달라져요. 그럴 때 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법이 줘요. 관습법이. 이게 관습상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안 박아도 얘는 지상권 등기 안 박아도 30년 동안 지상권자로 들이댈 수 있어요. 토지를 산 제3자, 토지 양수인에게도. 이따 한 번 더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뭐가 불법 건물이에요. 상관없어요. 권리 줍니다. 그래서 건물이 미등기 뭐가라도 권리 줍니다. 지상권 성립한다. 긍정으로 끝나요.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값 동일해야 되느냐. 매매의 경우에는 등기 넘어갈 당시, 소유권 변동 당시, 처분 당시 이렇게 오고, 처분이 등기 넘어갈 당시니까 소유권 변동 당시.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달라질 때는 경매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을 압류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강제 경매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야 되느냐.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줄여서 압류 당시 이렇게 오라겠어. 그래서 강제 경매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는 압류 당시 기준으로 동일해야 돼요. 자, 하나 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값과 동일하면 되는데 압류 되기 전에 가압류가 먼저 한 달 전에 있었다. 그러면 가압류 당시 기준. 자, 압류 전에 가압류가 있었고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박혀 있었다. 그러면 이 셋 중 어느 시점? 저당권 설정 당시. 그래서 원래는 압류 하나만 있으면 압류 당시 기준. 압류 앞에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당시 기준. 압류 전에 저당권이 맨 왼쪽에 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이런 식으로 앞놈 가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강제 경매로 달라지는 경우 압류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자, 이제는 어느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어느 경우에 성립하지 않고, 이제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구별하는 게. 어떤 경우는 성립하고 어떤 경우는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단어 잡고 하자 해서 단어 잡고. 자, 먼저 성립하는 놈은 세 놈밖에 없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토지를 공유해요. 세 놈이 갑, 을, 병이 토지를 공유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세 놈 중 한 놈 소유. 그러다가 공유 토지가 분할돼요. 자, 분할돼서 갑 건물 밑으로 누가 들어왔다겠어? 을이 들어왔다겠어. 토지를 공유하다가 분할로 을갑 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 갑에게 지상권 성립하느냐? 분할로 달라진 경우는 성립하는 거예요. 외워요. 토지 공유는 원래 다 성립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토지 공유는 지상권이 태어나지 않아. 유일하게 토지 공유인데 분할로 달라졌다. 토지 분할 그러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정 안 되면 법정지상권이죠. 같은 비읍으로 밀어. 비읍.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성립해. 하지만 히읗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히읗은 성립하지 않고 공유토지, 분할, 비읍 너는 같은 종씨구나. 법정. 분할 너 같은 비읍이니까 성립해. 같은 종씨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 분할 같은 비읍 성립해. 그러니까 토지 공유는 분할만 성립하고 토지 공유는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자, 두 번째. 건물 공유가 떴다. 건물을 세 놈이 공유해요. 갑, 을, 병이 공유해. 그런데 토지는 그중 한 놈 소유. 반대죠? 토지 공유 한 놈 건물 소유. 여기는 건물이 공유니까 그중 한 놈 토지 소유. 자, 그러다가 달라져.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 한 놈 갑이 여기 저당권을 박아요. 근데 이놈이 담보대출금 안 갚아서 저당권이랑 경매로 A한테 낙찰지어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건물 공유의 경우에는 자, 봐요. 건물을 세 놈이 공유하다가 그중 한 놈이 땅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놈이 담보대출 못 갚아서 달라져 버렸어. 그러면 절지에 을병 법정지상권 태어나지 않으면 철거돼요.
이놈 때문에 을병이 피해받을 수 없다. 이게 대부분 결론이었어. 그래서 건물 공유의 경우 이 을병 건물 공유자들 위해서 30년짜리 법정상을 주는 거예요.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이 갑 때문에 을병이 손해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건물 공유 나오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건물 공유, 건물의 동그라미하고 성립해, 외워야 돼요. 그래서 토지 공유는 분할 성립해. 건물 공유는 이파일밖에 없어. 밑에 토지의 저당금 받고 저당금이 그냥 달라져. 몰라 돼. 건물 나오면 성립한다. 그 다음 갑이 을한테 땅을 팔면서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올리겠다고 을과 갑이 합의를 했죠.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올리겠다. 그러면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럼 이 신축 건물의 법정상국이 태어나야지. 새로 올렸는데 바로 철거되면 안 되지. 그래서 상대방이 합의해줬기 때문에 철거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가 됐다면 항상 법정상권은 건물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로 올린 합의해준 신축 건물에는 30년짜리 지상권이 태어나야지. 그래서 이 세 놈 공유, 토지 공유인데 분할로 달라져. 분할, 비읍 돼. 그 다음에 건물 공유는 판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건물 공유는 무조건 성립한다. 얄짤 없어. 건물 공유 나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건 이해하시고 기존 건물, 낡은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했어. 그러면 합의해줬기 때문에 철거되면 안 되지. 자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 세 놈은 태어나고 중요한 건 성립하지 않는 게 이쪽이 훨씬 잘 나와요. 자, 이 세 놈만 아니면 이제 다 성립하지 않아.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첫 번째, 여기부터 읽어야 돼.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사요. 그럼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 미등기를 함께 샀지. 그런데 함께 산 을이 토지만 소유권 등기를 받아요. 자, 여기서 한번 해봐. 토지 건물을 함께 산 놈이 토지만 소유권 등기 받았죠. 그럼 토지는 소유권 취득했어. 근데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미등기 건물 매매 양수인데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없겠죠. 그래서 이사는 토지만 소유권 취득했고 건물은 여전히 암로. 미등기 건물이니까. 미등기, 등기 안 했다. 토지 건물이 나오는데 등기 안 했다. 그럼 소유자가 언밸런스예요. 동일하다가 갑갑,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을인데 여기는 갑이지. 을, 매수인, 매도인, 양도인, 갑이지. 을, 갑이니까 그거 달라지거든요. 동일하다가 달라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산 놈이 토지만 등기 받았다. 그러면 아하, 너는 토지만 소유권 먹었지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구나. 너는 소유권 건물은 없구나. 언밸런스. 언이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토지 매수인이 뭐서 그려?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는 소유권이 없겠지. 그런데 매도인 갑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올렸어. 자,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따라서 토지는 소유권 없는데 건물은 지 거. 언밸런스지. 질문이 여기까지만 나온 적도 있어. 그러면 해결해야 돼. 아하, 매수인이 토지는 등기하지 않고 건물을 올렸다. 건물은 항상 지 거, 토지는 지 거 아니야. 언밸런스지. 토지는 지 거 아니죠? 건물은 항상 신축자 지 거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전체 판례가 뜨면 좋아요. 여기까지 뜬 우리 기출질문도 있어.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떠버리니까. 아하,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 안 해서 소유권 없구나. 토지는 밑에는 없어. 근데 건물은 무조건 신축자 소유. 지가 올렸죠, 매수인이. 그래서 건물은 소유자. 언밸런스. 여기하고 위아래는 반대야. 얘는 토지는 소유권 먹었는데 건물은 미등기라 소유권 없죠. 여기는 소유권, 건물은 없어. 여기는 토지는 등기 안에 소유권 없는데 건물 위는 소유권이 똑같이. OX냐? X5냐 차이지. 동일하다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요건 탈락 성립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판례 전체가 나오면 신축 후 해제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 해제만 보면 돼. 해제라는 두 글자가 뜨면 원인 무효가 돼서 달라진 거예요. 무효가 돼서. 그러면 여기로 해결하는 거예요. 동일인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달라졌다. 적법한 처분으로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 무효가 돼서 달라지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무효가 되느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돼요. 또는 매입스탁이 해지돼요. 그래서 무효, 원인 무효 동네는 이 세 놈이에요.
원인무효 성립하지 않아. 해제 성립하지 않아. 메인신탁 해지 성립하지 않아. 여기도 해제니까 이거 잡아도 돼요.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이 단어들이 나오면 성립하지 않아. 그 다음 환매특약부 매수인이 토지 환매특약 토지 매수인이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환매특약부 매수인은 건물 올리면 안 돼요. 토지 그냥 환매권 행사 좀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려서는 안 될 건물. 나쁜 놈한테 권리주지? 않아. 30년짜리 지상권. 환지처음으로 달라졌어. 이건 모르겠지만 같은 히읗이니까. 히읗 나오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읗이 많아. 환매특약 히읗 성립하지 않아. 환지 히읗 성립하지 않아. 해제 히읗 성립하지 않아. 토지와 미등기를 함께 히읗 성립하지 않아. 비읍은 돼. 비읍은 분할. 그래서 히읗 잡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는 거고 이 단어 전체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한 함께 떴어. 근데 우리 시험 지문에 함께가 생략된 지문이 있어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이놈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 내가 너 함께 샀구나. 응? 내가 넣으면 돼요. 그 다음 건물만 매수한 자가 이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떠요. 그러면 임대차 이 노란색에 동그라미 빵하고 이걸 외우는 거야. 당신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은 포기한 걸로 봅니다. 지상권 안 줘요.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 안 준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지상권 포기해. 판례 5문대로 나와요. 그래서 건물만 산 놈이 토지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럼 빨리 임차권이 있으니까 지상권 포기한 걸로 본다. 대부분 판례. 이렇게 외우시고. 다음 토지공유 나왔죠? 토지공유 나오면 분할 빼놓고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걸 일단 한번 공부하시고 토지공유자 갑을병 중 한 놈 갑이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건물을 올렸대. 자, 토지에 건물이 신축됐다는 얘기는 이 토지는 나대지예요. 그러면 나대지 후 건물 올릴 때는 지분 과반수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대지 신축은 전원동의야. 그래서 전원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이 철거된다고. 철거되니까 성립하지 않겠지. 그 다음 구분소유적 공유. 이게 뜨면 이 동네에서 이게 뜨면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서로서로 단독 소유예요. 왼쪽 땅은 완전 갑 소유, 오른쪽 땅은 완전 을 단독 소유. 대외적으로 공유 등기만 해서 그러지 대내적 두 사람 사이에서는 완전히 단독 소유. 자, 그러면 갑이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자기 땅에 올려야지 옆집 땅에 건물 올리면 돼야 안 돼요? 갑이 안 되지. 남의 땅에 건물을 허락도 없이 왜 올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 나오면 어디에 땅 올렸는지만 확인하면 돼. 반드시 이게 떠. 자신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올렸다고 나와요.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하던 1인이 지 땅 아닌 옆집 땅에 올렸구나. 그럼 느껴야지. 안 되는데? 왜 네 땅에 안 올려? 안 되는데? 안 되는 데는 권리 주지 않아. 지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안 되는데? 전원 돌려야되는데? 권리 주지 않아.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환매특약 매수인 건물 올리면. 그래서 이 단어 잡고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세 놈 성립한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상의 지문이 길어요. 그 지문 중 제가 엑기스맥을 딱 뽑은 거예요. 최소 2줄 다 3줄짜리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추출해. 추출해서 성립하지 않아. 이 단어 추출해서 성립해. 그러면 관습상법지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거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방금 본데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의 지위. 이 제목을 좀 외워버리면 좋겠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의 지위. 그러면 아, 이 건물에 30년짜리 지상권이 있는가 보구나. 이 건물을 산 놈이 뭔가 힘이 좀 있는가 보구나. 지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힘을 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법적 소유자가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지위고,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의 지위. 이놈은 지상권은 없지만 철거 안 당하는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 동일하다가 갑이 건물만 렌트파를 이렇게 사례 문제가 시작돼요. 그러면 건물 산 을은
건물 철거 약정 없다. 그게 또요. 그러면 동일하다가 값을 달라졌으니까 건물 소유자 을에게 30년짜리 법정지상권을 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법정이니까 187조 등기 없이 취득. 질문 하나. 그 다음 토지 소유자 갑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아. 을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요, 이거. 등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외우란 얘기요.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지상권자예요. 등기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놈이 정답충이라고. 토지 양수인에게는 이제는 등기해야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법정, 등기 없이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는 끝났고,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 을은 권리가 두 개가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 토지 사용에 대한 지상권, 소유권하고 지상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팔 때는 이제는 그동안은 등기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처분할 때는 등기하고 처분해라. 187조 단서. 그 규정에 따라 을은 이제는 이 건물을 병한테 팔 때는 지상권 등기 안 했다가 이제는 첫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병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이 이 자식이 등기하려면 돈 드니까 그냥 지상권 등기를 아예 안 받고 건물만 등기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병은 소유권 등기만 했다고 나오고 지상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아요. 이 판례 때문에. 따라서 병은 매매 법률행위 때문에 등기한 소유권만 취득했지 건물에 대한 이 토지 지상권은 취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매매인데.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 이걸 외우라고, 이 단어를. 그래야 느낌이 팍 온다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이놈은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아. 따라서 지상권이 없어. 지상권자는 여전히 암놈이에요. 암놈. 자, 그러면 병은 지상권 등기를 박아야 돼. 어떻게 박느냐? 그게 시험 지문이에요. 자, 이것도 나와. 예, 지상권 없다. 지상권자는 을이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다 나온다고. 자, 어떻게 박느냐? 병이 토지 소유자 갑에게 병이 토지 소유자 갑에게 직접 나한테 빨리 지상권 설정 등기 박아줘. 이런 거 할 수 없어.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설정 등기는 얘가 다이렉트 박으면 안 돼. 을 앞으로 설정 등기하고 자기는 이전 등기,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은 절대 보존 등기 소유권 박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요. 이전 등기를 박아야지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접 나오면 좋지. 없다니까. 그래서 설정 등기도 X라고.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위에서 얘 앞으로 설정 등기 받고 등기를 두 개 박는 거예요. 대위는. 을 앞으로 설정 등기 받고 그 자기한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그래서 병은 건물양수인은 토지 소유자 갑을 상대로 직접 나한테 설정 등기 해서 이건 할 수 없어요. 설정 등기 박으면 안 되니까. 을을 대위에서 그냥 대위 나오면 그냥 있다야. 그냥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직접 한데 대위대 이렇게 해결하면 이 두 개는 괜찮아요. 쉬워. 그래서 여기 해결됐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찾아와. 자, 이제 여기까지 끝.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 양수인 법정지상권 건물산 병을 찾아와. 왜? 등기부 성분 보니까 이 자식이 지상권 등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갑이 건물산 병을 찾아와서 병! 내 토지 사용 권리가 없네. 따라서 네 건물은 철거하고 소유권에게 물청 들어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네 건물 철거하고 내 땅을 넘겨 쳐들어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왜? 법정 삼고 있는 건물 양수. 여기서 지위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위. 이 힘을 줘요. 철거 안 당할 수 있는 힘을 줘. 갑은 얘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얘한테 등기 넘겨줄 의무자. 의무자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지상권 등기 박아버려서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의무자가 전화 한 통이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상대로 아직 지상권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 청구한 건 신이치게 반한다. 신이치게 반한다.
똑같아. 등기하지 않죠? 너 소유권 없네? 소유권이건 물청. 할 수 있다, 없다? 자, 갑이울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팔았어. 얘 등기 안 하죠? 인도만 받고 있죠? 맨 왼쪽 놈 갑이 쳐들어왔어. 병,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도 전환통이면 등기 박아버리잖아. 그래서 전환통이면 등기 줄 이놈들한테 아직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입적으로 했으면 여기 판례랑 연결식 여러분들 좀 쉬울 텐데 그놈 대법관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 어찌됐든 안 돼요. 똑같아. 얘도 등기, 전환통은 박을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넘겨줄, 설정 등기 해줄 의무자가 아직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지상권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 청구하는 건 신입측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철거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다. 그게 아까 우리 나온 지문이죠.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고 끝나야 돼. 대신 갑당을 사용하니까 월세는 내라 할 수 있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고 끝나고요. 그래서 이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병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고 한 문제짜리 사례 문제는 한 문제짜리. 그래서 여기하고 엮여져. 토지 양수인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 정답 지문. 우리 시험 정답 지문.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정답 지문 떴어요. 등기 관련. 그러니까 한 놈, 두 놈, 세 놈 이쪽을 정확히 해셔야지 한 문제를 맞춰요.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관습상 법정상권 틀린 것은 자 작년 간평이에요. 틀린 거 한번 찾아내봐. 1번 법정상권 지문이 길죠? 자, 중심을 뽑아내면 돼. 지문 길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 경매로 매수인에게 이전됐네요. 자, 매수인의 경매 매수인 경락이네 항상. 경락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자, 지문은 어느 동일인지를 파악해야 돼. 토지 건물이 동일한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대법원 판례 문제. 자,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이때를 기준으로 동일 여부 판단한다고? 아니요. 강제경매죠.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압류 두 글자가 떠야 돼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압류 당시 기준으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X지. 틀린 거 네가 답이야. 얼마 좋아. 여러분들 간평도 시험 합격한다니까. 민법 기준으로는. 그래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 매각대금 완납시로 장난쳐요. 이게 전 판례거든. 판례가 매각대금 완납시에서 압류 당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기 전 판례 계속 장난친다고. X 압류 당시. 그래서 압류 당시로 안 나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렇게 이제 풀어서 나오겠지. 그래서 쉽게 압류 당시. 자, 이제 편하게 다 맞는 질문이겠죠? 자, 관습상 법지 이렇게 줄여서 읽어요. 법지가 성립했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 떴어. 뭐가 떴어? 임대차 계약. 자, 봐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이 건물을 위한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 그러면 관습상 법정상권은 포기한 걸로 봐야 한다. 그대로 맞는 거지. 당신은 토지 임차권이 있네요. 임차권이 있으니까 지상권은 포기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 그대로. 자, 3번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주장될 수 있다. 법정의 동그라미하고 법정 지상권은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 이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3자 병 모든 3자에게 등기 없이 들이댈 수 있다. 법률 규정 등기 없이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연결됐죠. 그래서 이걸 3자에게는 이제는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다. X. 그렇게 우리 시험 장난쳤다고. 법정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모든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정답 지문이라고. 3번 정답 지문. 이놈도 정답 지문. 이놈도 정답 지문. 아주 중요한 거 다 나왔어 지금 작년에. 자, 그러면 4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증축됐어요. 자,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부분에 한정된다. 자,
어렵죠? 방금 배운 게 아니야. 나중에 저당권. 그냥 답 나왔으니까 설명할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이 건물이 증축됐어요, 개축됐어요, 아예 철거 후 신축됐어요. 저당권에서 배웠어요.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증축, 개축, 아예 철거 후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단 성립하더라도 구건물 기준, 증축 전, 개축 전, 철거 전 기준으로 지상권의 범위가 인정된다. 기억나요? 네. 그래서 건물이 있었다면 이 철거 이렇게 하면은 구건물 여기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범위. 그게 바로 여기지. 구건물 기준으로 인정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증축, 개축, 철거,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여기는 아예 성립한 후 증축됐죠? 그 전 기준이야. 그걸로 하면 돼요. 5번. 관습상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자, 한번 찍어볼 거예요.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돼요. 한번 찍는 훈련 해볼 거예요. 증명 책임, 입증 책임. 그러면 법지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입증은 특약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 나 일부러 안 했어. 아니요. 어디 밑줄 할 거야? 범죄 현저? 다 읽지 말고 생각하고 딱 찍어봐. 자, 입증은 적극적 사실을 입증하면 맞는 지문이고 소극적 사실을 증명하면 X 지문이야. 그럼 여기서 적극적 사실이 어떤 거예요? 존재. 부존재 나오면 소극적 사실. 존재가 나오면 있다는 사실. 존재야. 아직도 안 되는구나. 역시. 아직도 여러분도 안 돼. 아직도 안 되고. 역시 어려워. 증명. 그죠? 저같지만 30년 공부한 사람이나 알지. 아직도 힘들어. 어려워. 증명이. 항상 부존재 나오면 X. 존재. 이게 있다는 사실이잖아. 존재. 그러니까 이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놈이 증명해라. 그거예요. 근데 특약에 부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존재인데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뭔 입증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존재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안 해도 된다고.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오면 또 입증이구나 흘러가겠지. 물음표 해버리면 돼. 근데 혹시나 찍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게 물음표 나니까. 그러면 아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라. 그럼 맞는 거야. 앞에 부가 없으니까. 근데 부존재 하면은 X지문. 이런 식으로 입증은 찍으란 얘기예요. 됐어요. 지역권 가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자, 지역권. 지역권은 자, 여기 개념.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 그래서 통행만 합니다. 편익에 이용. 따라서 저 땅을 배 땅에 점유하지 않아. 이용만 해요. 사용하지 않아. 이용. 점유하지 않아요. 자, 오른쪽 땅이 요역지, 왼쪽 통행하는 땅, 빗금친 부분이 승역지.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요역지는 지역권자 오른쪽 놈 땅인데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해라. 외워야 돼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사각형 전부. 하지만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필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라도 상관없다.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이 결국은 나와요.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될 수가 없다예요. 하지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설정될 수 있다로 끝나요. 대한은 승역지 개념, 위한은 요역지 개념이야. 따라서 이게 어려우면 위한 요역지, 요역지는 전부해야 되니까 요역지 일부는 안 돼!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까꿀로 가도 돼요. 이게 위한이 어려우면. 그래서 위한 요역지. 왜 그럴까? 요역지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쪽놈이야. 쪽놈. 따라서 위에가 목적어야. 목적어. 요역지를 위해 이 지역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건물 소유를 위해 지상권이 필요하듯이 요역지를 위해
얘가 필요해, 지역권이. 그러니까 윗놈이 위하여, 요역지가 위하여가 나오는 거야. 얘를 위해 지역권이 필요하니. 그래서 요역지 개념은 위하여가 나오는데, 위하여. 위하여가 나오면 요역지 개념이요. 그러면 요역지는 1부터 전부 해야 되니까, 1부터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되겠지. 전부를 위한 지역권이 태어나야 되니까. 위한, 대하는 이렇게, 대하. 상대방이잖아. 이쪽으로 다니니까. 액션을 봐야 돼. 위하여, 대하여, 위하여, 대하여, 위하여, 요역지, 대하여, 승역지. 제 액션으로 나오잖아. 위하여, 대하여. 이거 다니니까. 그러니까 대하는 승역지고, 위하여, 요역지고. 엄청 잘 나와, 여기. 자, 방금 하나 안 했고. 지역권은 우리 법조문이 이용 대가, 기간, 이딴 거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대가나 기간 규정이 없다는 거. 자, 지역권의 목차. 부정성, 불가분성, 지역권의 취득시효. 이 세 개를 보면 돼요. 첫 번째.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침해가 일어나도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 지역권 저당권 똑같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청구할 수 없다. 엄청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성 수반성.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세 개. 자, 봐요. 요역지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종이야, 종. 모든 제한물권은 다 주, 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윗놈이 목적이고 밑에 놈이 수단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종의 관계에 있으면 항상 부정성, 수반성이 작동돼요. 먼저 을이 요역지 땅을 병한테 팔아.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넘겨요. 그러면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함께 팔리는 거야. 이걸 법적으로 해놨어요. 주가 지역권이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함께 이전한다. 맞는 지문. 그대로 외우란 얘기요. 지역권은 종놈이기 때문에 주인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함께 이전. 수반성의 성질. 두 번째, 이러면 엄청 나오죠.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인인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분리양도하지 못한다. 분리해서 다른 권리 저당권 목적으로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역권의 저당권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지상 전세권에만 저당권. 그 지역권은 분리양도 안 돼.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쉽죠. 세트가 작동되니까. 그게 지상권이 예외야.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잖아. 그거는 부정성의 예외. 이건 원칙대로 부정성. 자, 그 다음. 여기가 세입자가 살고 있어. 우리 세줬죠. 지상전세 임차. 지상전세 임차인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권에서는 세입자도 차별하지 않아요. 소유자랑 똑같이 지역권 행사할 수도 있고 좀 이따 취득시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종이 되게 중요하다고. 종론만 분량도 안 돼. 그 다음에 주인이 팔리면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해서 지역권도 함께 이전. 자, 이제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요역지 땅이 세 놈 공유입니다. A, B, C가 공유. 자, 이 세 놈 중 한 놈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 그러면 좋은 거면 영향을 미쳐. 함께 누려요. 좋은 건 함께. 근데 안 좋은 일을 당해. 그러면 옆에 애한테 안 미쳐요. 너만 죽어. 그랬어. 그럼 먼저 좋은 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어. 좋은 거죠? 한 놈이 A가 취득했대. 그럼 옆에 놈들도 같이 취득. 이건 되게 쉬워서 한 번도 장난친 적이 없어. 무조건 옳은 지문으로 12번 나왔어. 무조건 나와요. 맞는 지문. 자, 세 놈 중 이걸 해야 돼. 이거.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될 걸 한 사람 A가 소멸시효를 스톱시켰어. 중단. 자, 시효 중단은 뭐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효 중단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채권자가 갑한테 우리 1억을 빌려줬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러면 채권자가 돈 빌려준 채권자 을이 10년 동안 돈 갚아하지 않으면 너는 왜 권리 행사를 안 했니? 10년이 지나도록. 이걸 소멸시켜버려요. 이게
채권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래서 시효가 진행 중 10년이 지나도록 권리자가 채권 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효 완성 소멸돼 버려. 그러면 지역권도 A, B, C가 지역권 계약을 해놓고 한 번도 지역권 행사를 안 해. 통행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역권 20년 소멸시효 걸려요. 영익물권은.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 중 20년이 완성되면 지역권 소멸시효 날아가 버려. 자, 그러면 채권을 비교할게. 돈 빌려준 놈이 내일 모레가 10년이야. 이틀 후. 그때 우리 돈 갚어! 채권 행사했죠? 그러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스톱돼요.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스톱! 영어로 중단이 뭐야? 스톱! 중단보다 스톱이 느낌이 좋아서 제가 자꾸 스톱이라고 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스톱돼. 즉 이틀 후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내 채권 1억짜리가 날아갈 걸 내가 스톱시킨 거야. 진행을 더 이상 막아버렸지.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 안 걸려요. 즉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느냐?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돼. 그래서 돈 갚어! 하는 순간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중단제도가 있어요. 진행되던 시효를 스톱시켜줘요. 권리 안 하고 있다가 행사하는 순간. 그러면 얘들도 지역권 계약해놓고 20년째 안다고 있어. 이틀 남았어. 근데 이틀 전에 공유자 중 세 놈 중 한 놈이 샥 통행했다는 얘기지. 그럼 지역권 행사한 거지, 통행. 그러면 진행되던 소멸시효 이틀 후면 완성돼서 지역권 소멸시효로 날아가 버릴 건데 공유자 중 한 놈이 이틀 전에 한 놈이 지가 샥 통행한 순간 진행되던 시효가 지역권 소멸시효가 스톱돼요. 이게 지역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걸 공유자 중 한 놈이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면 소멸될 걸 막아줬죠. 한 놈이 지역권이 이틀 후면 소멸시효 완성돼서 소멸될 거 한 놈이 막아줬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지역권이 소멸될, 여기만 읽어. 지역권이 소멸될 걸 한 놈이 스톱시켜요. 소멸 중단만 동그라미에서 읽어요. 지역권이 소멸될 걸 한 놈이 스톱시켜요. 좋은 거. 한 놈이 취득하면 같이 취득하듯이 한 놈이 소멸을 막아주면 다른 공유자들 위해서도 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같이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 어떤 효력?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앞에 그 드래그 해와서 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니까 함께 소멸시효가 막아진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권리 행사를 하면 돼. 아니 소멸시효를 스톱시키려면 돈 갚어! 다녀! 그럼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스톱돼요. 그래서 한 놈이 소멸시효를 막아줬다. 소멸될 걸 막아줬다. 좋은 거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자, 공유자 중 한 놈은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건 쉽고.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 막 소멸하게 하면 편인데 아무래도 피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소멸하지 마. 말 돼. 자, 이제 이거지.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 이것도 시효 중단이에요. 그러면 지역권 취득 시효는 좀 이따 보겠지만 오른쪽 단위 세 놈이 공유야. A, B, C. 자, 이 세 놈이 통로를 개설하고 다닌 지 은 20년. 왼쪽 승용지 소유자가 서울 사니까 통로 개설하고 다녔어. 그러면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돼요. 지역권. 좀 이따 보겠지만 통로 개설하고 20년 다니면 시효 진행하다가 20년째 지역권 취득시효 완성. 그러면 지역권을 얘들은 취득시효로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권을 취득시효 완성됐어. 그런데 20년 되기 이틀 전 서울에서 갑이 내려왔죠. 여기는 강원도 땅. 갑이 옆에 놈들이 통로 자기 땅에 허락도 없이 통로 개설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소유자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지. 너 인마 나가. 빨리 철거해. 화내겠지. 그러면 얘들의 진행되던 취득시효가 여기서 스톱된다고. 지역권 취득시효가 진행되던 시효가 소유자가 나가 한 순간 취득이 중단돼 버려. 근데 문제는 A한테만 나가 했지 B씨를 못 만났다는 얘기지, 갑이. 그러면 A에게는 취득시효가 중단됐어.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일어난 이 취득시효 중단 효력 좋아요, 안 좋아요? 취득할 거 막아버렸잖아. 막혀버렸잖아. 안 좋은 거지. B씨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당하고 우리한테는 영향 미치지 마. 그래서 얘만 중단되고 B씨는
중단이 안 돼. 따라서 이틀 시간이 지나면 B씨가 취득시효 완성, 취득. 그럼 얘들이 취득하면 이놈도 중단된 이놈도 같이 취득. 결국 승역지 소유자가 오른쪽 놈들의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려면 한 놈한테 해서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요. 전부한테 해라. B씨한테도 나가. 그래야 비로소 취득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위 법조문 지역권 취득 시효를 오른쪽 놈들의 취득 시효를 스톱시키려면 누가? 갑이.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 A, B, C 세 놈 모두에게 해라. 나가를. 따라서 모두에게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중단되는 효력이 없다고. 모두에게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중단 효력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외워야 돼요. 대충 알았다간 소수라가 완전히 살짝 말 틀어버리면 다 헷갈려버려. 소멸시효 중단하고 취득시효 중단 두 개 정확히 이해 바탕에서 외워요. 따라서 공유자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안 좋은 거니까 효력이 없는 거지. 한 놈한테 취득시효 너만 당해. 우리한테는 영향 미치지 마.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될 걸 막은 것은 공유자 한 사람이 막는 거고 얘들이 지역권 취득시효할 걸 스톱시키는 주체는 왼쪽 놈 갑이라는 거. 이것부터 파악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버려. 그냥 막 외워야지 뭐. 막 외워야지. 자 이제 취득시효. 이게 마지막이에요. 방금 봤듯이 지역권은 소멸시효도 걸리고 취득시효도 걸려요. 용익물권은 시효제도하고 친해요. 자 그러면 지역권은 원래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원래 취득시효가 안 돼야 돼요. 근데 저당권은 그래서 안 됐죠. 아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역권은 취득시효 요건을 바꿔버려 법이. 취득시효 요건을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면 지역권 취득시효를 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되는 거예요. 점유가 요건이 아니라 계속 표현. 그러면 계속 표현이 무슨 의미냐? 대원 판례. 통로 개설하고 20년 다니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은 20년, 점유 취득시효 같죠? 표현은 통로 개설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왼쪽 갑당을 통로 개설하지 않고 단순히 100년을 통행해도 취득시효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통로 개설 없으니까. 그래서 통로 개설해라. 그래야 취득시효 된다. 외우시고.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지상전세 임차인이다. 세대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얘들 지역권 행사할 수도 있고 취득시효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요역지 땅을 불법으로 점유한 이 불법 점유자에게는 권리 주지 않는다. 권리 주지 않아요. 취득시효가 지역권 먹는 거니까. 자 우리 통로 개설해서 20년 단위 취득시효 먹었어.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 오른쪽 놈은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는 보상해라. 손해보상해라. 주위토지, 옆집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손해는 보상해라. 그러니까 20년치 이 땅 사용비용 월세 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보상해라. 손해보상해라. 외우면 돼요. 통로 개설해라. 손해보상해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손해보상해라.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은 정답 질문이에요. 외워야 돼. 통로 개설해라. 손해보상해라. 두 가지 해라를 지역권 취득시효 외우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풀고 오늘 마지막 지역권 틀린 것은 작년 간평. 한번 맞춰봐요. 1번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서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잖아. 그럼 물음표야. 연구하지 마. 물음표. 2번 요역 흘러가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2번 요역지 오른쪽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 맨날 이렇게 나와. 흘러간 식. 한 놈이 지역권 취득. 좋은 거. 다른 놈들도 같이 취득. 연결됐죠. 3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자 오른쪽 땅 요역지 세 놈이 공유. 자 그 중 한 놈 A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스톱. 세 놈 중 한 놈이 지역권이 소멸될 걸 막아줬죠? 지역권이 소멸될 걸 한 놈이 막아줬구나. 좋은 거구나. 좋은 거니까 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다른 옆집 을병한테도 효력이 있다지. 좋은 거니까 함께 누려야지.
그래서 이걸 제발 이해하자는 얘기요. 한 놈이 지역권이 소멸될 걸 막아줬구나. 아하, 좋은 거구나. 소멸될 걸 그냥 시효를 잊지를 말아버려. 어려우니까. 지역권이 소멸될 걸 공유자 한 놈이 스톱시켜줬구나. 소멸될 걸 막아줬구나. 그러면 소멸될 걸 막아줬으니까 좋은 거지. 좋은 거니까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같이 효력이 있다. 소멸될 걸 스톱되는 효력이 같이 누린다. 정답. 이거 정확히 내 걸로 해놨으면 여기서 챌 수 있다는 얘기고, 두루뭉실 막 해놨으면 또 헷갈리니까 물음표 가고 또 4번 가고. 자, 4번.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은 이렇게 기간을 시효로 바꿔서 읽어요.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방금 했죠? 오른쪽 놈들이 지역권 취득 시효로 먹으려고 해. 서울에서 내려온 갑이 이놈들의 지역권 취득을 스톱시키려면, 지역권 취득하는 걸 스톱시키려면 누가? 갑이. 지역권 행사하고 있는 모든 놈, A, B, C 모든 놈한테 나가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중단되는 효력은 없다. 그대로 맞는지. 그래서 얘들의 오른쪽 놈들의 공유자들의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려면 한 놈한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놈한테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 취득시효 중단되는 효력은 없다. 맞는지. 자, 5번.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유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밑줄. 지역권을 취득시효했죠? 그러면 취득시효한 유역지 소유자 오른쪽 놈 을은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 해라. 연결됐죠. 그래서 주어 잡고 상대방 잡고 소수로 손해보상해라. 연결됐으니까. 그렇지. 지역권 취득시효한 사람은 왼쪽 놈한테 손해보상해라. 통로 개설해라. 해라. 손해보상해라. 연결됐으니까 맞는지. 우리 시험 정답지문, 우리 시험 정답지문, 우리 시험 정답지문. 이 세 개가 나왔죠. 3, 4, 5번 중에. 1번 흘러간다고. 자, 한번 찍어볼까?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이딴 말 쓰면 안 돼. 무슨 점유취득시효야. 점유하지도 않는데.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진짜예요. 출제형 교수가 저런 실수라고. 점유취득시효 아니야. 지역권 취득시효지. 점유하지도 않는데.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승역지 왼쪽 땅 위에 도로를 설치해서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혹시 찍어야 될 상황이면 어디에 동그라미 밑줄아 그럴 거예요? 응? 찍는 법칙은 객관적이에요. 찍는 거. 생각하지 말고. 세트로. 객관적. 그럼 여기서는 도로 설치. 이게 통로 개설의 의미예요. 찍을 때는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객관적 맞아. 직접 안 돼. 대위? 대. 자, 찍을 때는 존재를 그러면 입증 맞아. 부존재를 그놈 입증. 그럼 X야. 찍는 건 단순하게 찍어야 돼. 근데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찍으면 이거죠. 지역권 취득시하려면 왼쪽 땅에 통로 개설해라. 그 말이 도로 설치가 통로 개설해라 이거요. 그 다음에 통로 개설에서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게 통로 개설하고 20년 다녀라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건 맞는 걸로 찍는 거야. 그래서 찍는 건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도로 설치 이건 공부한 사람이 찍는 거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질문 만나면 무조건 물음표야. 정답 아니야. 흘러가. 정답은 3번에 박든가 4번에 박든가 5번에 박아요. 정해져 있다고. 2번 이것도 그냥 흘러가. 잘 나오지만. 너무 쉬우니까. 한 놈이 취득, 다른 놈도 취득. 잘 나와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하고 취득시효 중단 무조건 외우지 말고 정확히 의미를 이해하고 훈련 한번 해봐요. 그럼 절대 안 헷갈려. 절대. 그래 고생했어요. 우리 다음 주 방학이죠? 방학 동안 한 이틀 쉬시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방학이에요. 학생은 공부지 방학이 휴가가 아니야. 휴가는 우리 교수만 휴가야. 교수만. 근데 저도 어차피 휴가 안 가요. 저도 작업하고 할 게 많아. 저도 공부하니까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요. 단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한 2, 3일은 좀 쉬어줘요. 신랑이 삐져. 하루는 놀러 가. 그러니까 한 이틀 쉬시고 절대 4일 이상 쉬면 안 돼. 3일 이상 쉬죠. 4일째. 그러면 이제 책 잡기 싫어져 버려. 리듬이 끊겨버려. 그러니까 절대 3일 이상은 쉬는 거 아니에요. 수험생은. 아무리 놀아도 3일이야. 3일. 마지노선이 3일.
3일까지만 쉬고 4일째부터 무조건 책 잡아야 돼. 고생했고 아무튼 방학 잘 보내시고 저는 다다음 주에 봬요.